한 외국인 승무원의 충격적인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로 인해 그녀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어프랑스 승무원 클레어가 말한 한국에서의 기적 같은 하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클레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담이에요. 저는 에어프랑스에서 4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로망이 컸죠. 하늘을 날며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상상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승객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났는지 기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부쩍 많아졌거든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 기내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사람들. 저희는 그저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해 규정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승무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승객도 있었고, 심지어 당신들은 우리가 준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미소를 지으며 참아야 했죠. 특히 아시아 노선에서의 경험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물론 모든 아시아 승객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유독 까다로운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영어나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어렵게 승무원이 되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는 말씀만 하셨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비행만 더 하고 사표를 내기로 말이에요. 그 마지막 비행이 바로 파리에서 도쿄로 가는 장거리 노선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아시아 노선이었죠. 비행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지난 4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좋았던 기억들도 분명 있었는데 왜 힘든 기억들만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마지막 비행이라고 생각했던 파리, 도쿄 노선 AF275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동료 승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함께 일했던 마리와 장피에르는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아직 사표 얘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보니 역시나 대부분이 아시아계 승객들이었어요.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비즈니스맨들, 도쿄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 평소 같았으면 또 힘든 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하는 마음이었죠. 이륙 후 첫 번째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승객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특별한 요청을 하시긴 했지만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분은 없었어요. 비행이 시작된 지 대략 6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난기류인가 싶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엔진에서 나는 소리도 평상시와 달랐고요. 저는 바로 기장실로 연락을 했습니다. 기장님께 기체 상태가 이상하다고 보고했더니 확인해보고 있다며 잠시 후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기장님의 침착한 음성이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어요. 현재 항공기에 경미한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사과 말씀도 덧붙이셨고요. 순간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긴장했지만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평정을 유지해야 했죠. 부기장님이 저희에게 따로 알려준 바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착륙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한국. 정말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첫 번째 생각은 하필 한국에서 이런 일이었어요. 아시아에 대한 제 선입견 때문이었을 거예요. 러시아나 동유럽 공항에서의 불편했던 경험들이 떠올랐고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륙까지는 약 2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승객들을 달래고 안전 확인을 하느라 바빴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지막 비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은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 비행기 수리는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해해 주셨지만 일부 승객분들은 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셨죠. 저희로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관계자들이 탑승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하더라고요. 비행기 점검에는 최소 하루, 길게는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였죠. 기장님께서는 승무원들에게 공항 내 승무원 전용 휴게 공간에서 대기하라고 하셨어요. 승객분들은 공항 호텔이나 근처 숙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항공사에서 안내해드린다고 했고요. 처음 승무원 휴게실로 향하면서 인천공항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도 충분히 큰 공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규모도 크고 시설도 정말 깨끗했어요. 휴게실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이미 한국인 승무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다들 다음 비행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니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영어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오면서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긴 비행과 갑작스러운 비상착륙 상황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느껴졌고 식은땀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마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나빠졌어요. 그때 한국인 승무원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안색이 좋지 않다며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영어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그분은 바로 일어나서 저를 어딘가로 안내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국에라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데려간 곳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공항 안에 있는 의료센터였거든요. 공항 안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정말 신기했어요. 파리 공항에서는 본 적이 없는 시설이었거든요. 접수대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간단한 문진을 받았는데 직원분도 영어가 능숙하셔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해보시더니 급성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하시면서 링거를 맞으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바로 링거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링거를 맞으며 2시간 정도 누워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빨리 나아서 동료들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센터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마지막 비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의료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죠. 간호사분이 중간중간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셨는데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의료 서비스는 좋은 편이지만 이렇게 공항 안에서 이런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링거가 끝나갈 무렵 저를 도와주신 한국인 승무원분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유니폼을 보시더니 땀에 젖어서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링거를 맞으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유니폼이 축축하게 젖어서 정말 불편했는데 참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공항 내 편의시설 구역이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심지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캡슐 호텔 같은 공간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도 유럽에서는 꽤 큰 공항이라고 자부했는데 인천공항의 시설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었거든요. 한국인 승무원분께서는 유니폼을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샤워를 하라고 권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다음 비행 준비를 해야 한다며 나중에 휴게실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가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정말 상쾌해졌어요. 임시로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옷도 준비되어 있었고 유니폼은 2시간 후에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승무원 휴게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괜찮다며 안심시켜드렸고 한국의 의료시설과 공항시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공항 안에 그런 시설들이 다 있냐고. 저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함께 공항을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휴게실에 우리가 두고 간 짐들을 보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둔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파리 공항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잠깐 자리를 비워도 짐을 꼭 챙겨가거나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동료들도 이 상황을 보고 많이 놀라워했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다며 감탄했고 마리는 이런 문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이었는데 걸어 다닐수록 계속 놀라게 되더라고요. 공항 곳곳에 휴식 공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푹신한 소파나 심지어 누워서 쉴 수 있는 리클라이너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 휴대폰 충전 단자가 설치되어 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감탄하면서 말하더라고요. 파리 공항에서는 충전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 편리하다고. 저희는 마치 관광객이 된 것처럼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면세점 구역도 정말 넓고 다양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물론이고 한국 전통 상품들과 K-뷰티 제품들도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핸드폰이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주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잠깐 자리를 비운 건가 싶어서 기다려봤는데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장피에르가 궁금해서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자리를 맡아놓고 쇼핑하러 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도 노트북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귀중품을 그냥 두고 다닐 수 있다니. 마리가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까 승무원 휴게실에서 본 것도 그렇고 정말 한국은 치안이 좋은 것 같다고.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공항 내 푸드코트에 가봤어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서양 음식까지 골라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에 온 김에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고 해서 비빔밥과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비빔밥은 생각보다 담백하고 맛있었는데 떡볶이는 정말 매웠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장피에르는 매워서 물을 계속 마시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저희 모두 입술이 빨갛게 되어서 서로 보고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공항을 돌아다니는데 이번에는 문화시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작은 미술관 같은 곳도 있었습니다. 마리가 놀라며 말하더라고요. 공항이 이렇게 문화공간 역할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는데 유니폼 드라이클리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였어요. 가서 찾아왔는데 정말 새 옷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다시 휴게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비상 착륙했을 때의 걱정스러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 경험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한국인 승무원 몇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인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중 한 분이 영어가 정말 유창하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 한국에 와봤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있으면 공항 구경을 더 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없었어요. 분명 좋은 면들을 많이 봤지만 여전히 어딘가에는 함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무 완벽해 보이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웠달까요? 그런데 그 한국인 승무원분이 저에게 정말 특별한 걸 보여주셨어요. 공항 안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있다고 하시면서 직접 안내해 주신 거예요. 본인도 곧 비행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곳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안내원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도 전시되어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태도였어요.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충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복을 입어보라고 권해주셔서 마리와 함께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한국 전통 간식도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간식의 맛이 정말 특별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장피에르도 완전히 매료된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악기를 체험해보면서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평소에 무뚝뚝한 편인데 그날은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문화체험을 마치고 나서 저희를 안내해주신 승무원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그분이 더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줘서 고맙다면서 말이죠.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겸손한 사람들을 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휴게실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한 승객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걸 한국 청소원분이 발견하고는 그 승객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시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 휴대폰 주인을 찾으시더라고요. 승객은 자신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돌려받고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감사 표시로 팁을 주려고 했는데 청소원분은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파리에서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아니,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마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여기 사람들은 다르다고, 뭔가 특별한 것 같다고.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공항 내 서점에도 들렀어요. 한국어로 된 책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영어나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들도 몇 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한 권을 사서 읽어보기로 했어요.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기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예상보다 빨리 비행기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는 내일 오전까지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 밤 11시에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료들은 모두 좋아했어요. 빨리 도쿄에 도착해서 원래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묘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된다는 게 말이에요. 마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쉬워 보이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특별해서 더 있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자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동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언젠가 개인적으로 한국 여행을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출발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만난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특히 저를 도와주신 한국인 승무원분께는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다른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휴게실에 계셨어요. 저희가 곧 출발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아쉬워하시면서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차 한 상자였는데 제가 아까 전통문화센터에서 맛본 간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승객분들도 대부분 만족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경험이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특히 몇몇 분들은 다음에 한국 여행을 계획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출발 2시간 전, 저는 혼자서 공항을 한 바퀴 더 돌아보기로 했어요. 아마 이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 한국 방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을 걸어다니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아침에 비상 착륙했을 때의 불안함, 의료센터에서 받은 친절한 치료, 깨끗한 시설들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사람들의 정직함과 따뜻함. 모든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한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승무원을 그만두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만난 한국인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세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아까 도움을 주신 한국인 승무원분이 보내신 거였는데 한국어로 된 짧은 인사말이었어요. 번역기로 확인해보니 좋은 여행 되세요. 또 만나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사표를 내는 대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노선을 전담하는 승무원이 되어보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항공사에서 일해보는 것도 꿈꿔보자고요. 출발 1시간 전 저희는 탑승 준비를 시작했어요. 승객분들도 하나둘씩 탑승구로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 승무원들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탑승 직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 직원 몇 분이 저희에게 작은 선물 꾸러미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한국 전통 과자와 기념품들이 들어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으로 불편을 겪었을 승무원들에게 드리는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희가 불편을 겪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경험을 했는데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다니. 마리와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완전히 감격해 하더라고요. 승무원 휴게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나올 때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생각했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승객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하루 덕분에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면서요. 한 승객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정이 틀어져서 짜증이 났는데 오히려 한국의 좋은 면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다음에는 꼭 한국 여행을 계획해보겠다고 하시면서요.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하필 한국에서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비행 중에 동료들과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장피에르는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에 정말 놀랐다면서 프랑스도 배울 점이 많다고 했어요. 마리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정직함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도쿄에 도착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담은 계속되었어요. 다른 승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공항 안에 의료센터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샤워실, 캡슐호텔, 문화체험 공간까지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사표를 내는 대신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보기로 한 거죠.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목표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승객분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들에게 제가 내린 결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모두들 지지해준다며 함께 한국어를 배워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마지막 비행이라고 생각했던 여행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실제로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바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국에서 만났던 분들의 따뜻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항공 프랑스 지점에서 저에게 입사 제안을 해온 거예요. 에어프랑스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파리 서울 노선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승무원이라는 직업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도와주신 한국인 승무원분과는 지금 같은 회사 동료가 되어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지금 저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한 지 2년이 넘었어요. 매번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처음 비상 착륙했을 때의 불안함과 걱정, 그리고 그 후에 경험했던 놀라운 하루 말이에요. 가장 기쁜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승무원 일이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진심으로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승객분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승객분들께도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보람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파리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에서 한 프랑스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 여행이 걱정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대해 들려드린 이야기들 덕분에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 할머니께서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신 후 다시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에서 저를 알아보시고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한국인 승무원분은 지금 제 가장 가까운 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부모님께서 정말 놀라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만 보시다가 지금은 매일 밝고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저는 정말로 승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예상치 못한 한국에서의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해준 거죠. 지금 저는 다음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에서 생활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제게는 그것이 한국에서의 하루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국 여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뛰어난 기술력과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처럼 인생을 바꿔주는 특별한 경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혹시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나라나 사람들에 대해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편견을 깨트린 특별한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